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애플 로그 촬영해본 후기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그로 촬영을 해보면서 조금씩 애플 로그 특성에 대해 감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아나모픽 렌즈까지 사용해서 촬영하는 카메라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빼고는 거의 모든 세팅을 시네마 카메라 셋업과 비슷하게 맞춰놓고 애플 로그로 촬영해본 후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모픽 렌즈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렌즈는 스페리컬 렌즈로 원형의 피사체를 촬영한다고 하면 원형 그대로 센서에 상에 맺히는 렌즈를 말합니다. 반면에 아나모픽 렌즈는 같은 원형의 피사체를 촬영했을 때 원형의 상이 길쭉한 타원형의 모양으로 센서에 기록돼요. 과거 아날로그 필름 촬영 당시에 와이드 영상을 촬영하면 아래 위로 사용하지 않는 필름 영역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부 활용해서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상이 맺히는 아나모픽 렌즈를 개발하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현재는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하면 오히려 이 디지털 센서의 좌우를 못 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지금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지 퀄리티를 올리려는 목적은 조금 퇴색이 됐고 오히려 아날로그 필름 시대에 그 느낌적인 느낌을 내는데 이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보케 모양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요. 아나모픽 렌즈는 아래 위로 길쭉길쭉한 형태의 빛망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영상에서 독특한 느낌을 내는데 일조하죠. 더 대표적인 현상이 가로로 길게 생기는 플레어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가로로 쭉쭉 늘어지는 플레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효과를 아이폰에서 굳이 한번 내보겠다는 거죠. 기존에 필터를 몇 번 구입한 적 있었던 프리웰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아나모픽 렌즈인데요. 출시된 지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1.55배의 스퀴즈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함께 사용하면서 애플 로그로 촬영해봤습니다. 아나모픽 렌즈의 특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후면을 보면 렌즈 마운트 부분이 동그랗게 생겼죠. 그런데 앞쪽에서 렌즈를 통과해서 후면 마운트 부분을 보면 타원형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광학적 특징이 그대로 보이죠? 여기에 ND 필터 안 쓸 수 없습니다. 아나모픽 렌즈까지 쓰는데 영상이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 없이 뚝뚝 끊긴다면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같은 브랜드의 ND 필터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필터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건 좀 고려해서 만들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ND 필터와 미스트 필터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둘의 역할이 다른데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건 근본적인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좋은 원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맞추기 위해 ND 필터를 사용하고 필요한 장면에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글로우 이펙트와 미스트 블러를 이용해서 효과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매체인데요. 일단 아이폰 내부의 애플 로고를 저장하는 워크플로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옮기면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애플 로고를 전부 아이폰 내에서 뭐 컬러 그레이딩과 편집까지 맞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패드 프로이라도 옮기려면 외장 SSD에 녹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도케이스의 SSD를 이용했습니다. 원래도 미니 포켓 SSD를 사용했었는데요. 크기도 작고 내부에 작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갑작스럽게 전원이 차단됐을 때도 데이터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이폰에 사용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치할 방법이 없어서 좀 고민이었거든요. 마운트하기 쉽게 삼각대 마운트가 가능한 버전이 이번에 소개가 됐습니다. 아마도 애플 로그 외장 레코딩을 지원하면서 딱 이걸 노린 것 같죠? 아주 제격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SSD는 절대적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거치 위치도 그렇고 고정하기에 마땅치 않았어요. 특히 이번에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하면서는 맥세이프 후면을 전부 사용하려면 함께 사용할 리그가 좀 걸려서 쓰기에 어렵더라고요. 사이즈도 작고 속도도 빠르고 전력 차단 시에 데이터 보호 기능도 있고 실시간 전송 속도 모니터링도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써야 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용으로 딱 좋았습니다. 리그는 스몰리그 스마트폰 범용 리그로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딱 맞는 사이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렌즈를 별도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에 여유가 있는 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곳곳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뭐 삼각대랑 사용해도 편하고 스마트폰 탈착도 맥세이프를 이용해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그립은 진짜 탈부착이 너무 쉽고 고정도 잘 돼서 장시간 촬영에도 편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촬영이 가능한 건 블랙매직 카메라 앱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다른 유료 동영상 어플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인데 더 좋아요. 특히 이번에는 아나모픽 스키즈 비율에 따라서 모니터링 화면을 바꿔서 봐야 했기 때문에 블랙매직 카메라 앱이 필수였습니다. 설정에서 손쉽게 아나모픽 비율 세팅해주고 애플 로그로 설정하고 모니터링 럿으로 애플 로그2 렉 709 하나 넣어서 노출 판단하면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나모픽 렌즈를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것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아나모픽 렌즈의 역할을 잘 알고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분들에게는 진짜 간단하게 시네마틱 효과를 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반면에 그냥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하면서 좀 그럴듯한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 이 정도라면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나모픽 렌즈가 주는 특유의 아웃포커스 영역의 뭉개짐 효과 그리고 플레어 패턴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력적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렌즈가 영상의 화각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상력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촬영 단계와 후반에서 약간의 워크플로우를 더 추가해줘야 되는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사용을 해보면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 둘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각 변화를 주면서 동일한 느낌을 살릴 수 있고 아나모픽 특유의 가로로 길게 늘어지는 독특한 공간감이 영상에 재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예 후반에서 애플 로그 원본의 패턴 노이즈는 없애고 그레인을 추가해서 거친 질감 표현을 넣어주면 아련한 감정 표현을 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매일 휴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캠핑이나 여행같이 좀 특별한 이벤트에 휴대하면서 계속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즘 색 보정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다빈치 리졸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편집 툴을 아예 다빈치 리졸브로 바꿀까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보고 또 다빈치 리졸브 쓰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